안녕하세요. 박희숙의 세종음원 브런치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오늘 이 시간을 맞이합니다. 점점 빠르게 봄날이 지나가는 것을 확연히 느끼는 요즘이죠. 많은 사람들이 참 운동하기 좋은 날이라고를 하더라고요. 335의 커피숍에 앉아서 즐거운 수다도 떨며 소소한 일상을 그려나갈 수 있다는 행복한 날들이라고 생각합니다. 5월은 참 분주한 달이고 또 그렇게들 언제부턴가 생각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 행사가 있지만 이번에는 스승의 날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어릴 적 스승의 날이면 같은 반 친구들과 돈을 만들어서 카네이션 꽃을 사서 선생님 가슴에 달아드렸던 기억, 여러분들도 있었겠죠? 스승의 날 유래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들 알고 계시나요? 1958년 충남 강경 지역에서 청소년 적십자 단원들이 세계 적십자의 날을 맞아서 병중에 있거나 퇴직한 은사님들에게 이문을 하는 그런 봉사활동을 펼친 곳에서 유래가 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실까요? 네, 그 이후에 1963년에 중앙학생협의회는 5월 26일은 은사의 날로 정한 것을 권장을 했었고요. 그 이듬해인 1964년에 스승의 날로 변경이 되었다네요. 이때부터 현재까지 스승의 날이 유지가 되어 왔는데요.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스승의 날을 중점으로 오늘 게스트를 모신 데 대해는 오늘 1시간 여러분들 같이 함께 들으면 알 것 같습니다. 대전도시과학고등학교 교사인 장주영 선생님과 현대의 학교 생활을 활발하게 펼쳐보면서 빗장을 열어가겠습니다. 우리 오프닝 음악으로 치즈의 어떻게 생각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어떻게
네, 이렇게 해서 치즈에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노래 제목이 캐션 마크인데, 그죠?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 직전에 예고해드린 대로 우리 장주영 선생님을 모시고 1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선생님 모셔볼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오늘 선생님께서 이제 수업 다 마치고 오신 거 맞죠? 네, 오늘은 수업이 예. 야외 현장 학습이었고요. 아. 옛날 말로 하면 소풍이죠. 소풍. 네. 소풍이란 말 들으니까 참 정감이 갑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그 스튜디오에 아까 들어오시는데 키도 크시지만 상당히 미인이세요. 감사합니다. 미인은 공부도 잘했나? 학생들하고 있어서 어. 그렇습니다. 아유, 그럴까요? 네. 아주 너무 환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선생님께서 들어오셔서 오늘 기분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수업도 오늘 야외 수업, 소풍을 간 관계로 이렇게 제 시간을 맞춰서 오셨는데 선생님 소개 좀 한번 직접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네. 있는 네. 직업계 고등학교인 대전도시과학고등학교 수학교사 장주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대전 도시과학고등학교라고 했잖아요. 네, 네. 상당히 색다른 학교의 명칭인데 그건 잠시 후에 들어보기로 하고 대전 도시과학고등학교에서 근무하신 지는 몇 년 되셨어요? 저는 지금 교직 경력은 20년이고요. 이 학교에서 근무한 지는 3년 네. 되었습니다. 그러셨구나. 그러면 대전의 도시과학고등학교에 대해서 잠시 좀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어떤 학교예요? 네, 저희 학교는 예전으로 말하면은 대전 공업고등학교이고요. 네. 수능을 준비하는 인문계 고등학교가 아니고 직업으로 바로 네. 대학을 가지 않고 직업을 찾는 직업계 고등학교이고요. 네. 요새 말로는 특성화 고등학교라고 합니다. 저희 학교는 어떻게 보면 전문대를 미리 축소해서 네. 16세 아이들부터 어떻게 보면 직업에 관련된 거를 배우는 거고요. 네. 기계, 자동차, 전기, 전자, 토목, 건설, 그리고 요즘 4차 네. 산업혁명인 드론이나 친환경 분야, 스마트 산업 이런 네. 첨단 과학에 가르치는 학교입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세종으로 말하면은 장영실 고등학교라고 맞습니다. 있어요. 네. 그 학교도 너무 예쁘고 장영실 고등학교 한번 가보니까 학생들이 그 취업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과목을 선택해서 하는 걸 보고 참 이렇게 변화된 전문적인 특성된 그런 학교로 요즘은 시즌이 그렇구나 그걸 느꼈었는데 대전 도시과학고등학교도 특별히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과목을 여쭤보려고 했더니 과목을 다 말씀하셨는데 몇 개의 과목이 있나요, 거기는? 저희 전공은 크게 입학할 당시에는 6개 전공이 있고요. 네. 요즘에는 고교 학점제라고 해서 고교 학점제. 네, 맞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제도인데요. 네. 학생들이 1인 1전공 이렇게 세분화하는 그 나라 정책에 맞춰서 해병대 부사관 제도도 있고요. 또 외국으로 진출하는 호주 네. 글로벌 제도, 또 독일의 직업계 공부하면서 직업을 잡는 아우스빌딩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그 독일로 글로벌 그 진출 프로그램도 있고 네. 그 교육청에서 또 나라의 네. 정책에 맞춰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네. 상당히 다양하게 되어 있어서 그 수능 하나만 보던 그런 인문계고를 상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말씀 네네. 들어보니까 외국까지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갈 수 네. 있는 그럴 정도를 지도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국비 유학입니다. 국비 유학. 네, 요즘은 참 이렇게 변화된 학교 내부의 그런 관계를 들어보니 부럽다라는 생각도 있고 네. 어떻게 보면 진로를 마음껏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전공 과목을 고등학교에서 이미 마쳤다라는 네. 거 아니에요? 정말 다양하게. 네. 그렇군요. 정말 말씀 들으는 순간에 그 대전 도시과학고등학교를 마치 홍보하러 오신 것처럼 네. 느껴지는데 사실은 우리의 의향은 그거는 아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현재의 학교에서 그렇게 만족하고 계신다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저희가 네. 근데 반갑기도 하고 좋네요. 그렇다면 3년 동안 대전 우리 그 도시과학고등학교에서 근무하면서 나름대로의 고등학생들은 인문계 고등학교는 대부분이
입시 위주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중점으로. 근데 여기는 특성화 학교이기 때문에 학생들과 제자들과의 관계성은 어떠세요, 선생님은? 어, 일단은 예. 그 인문고에서는 그 수능 진도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겠죠. 수학이 국영수가 메인 과목이었어요. 아,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전공이 수학이시군요. 맞습니다. 예. 네. 그런데 제가 이 특성화 고등학교에 오면서 수학이 교양 과목, 즉 좀 험하게 얘기하면 변두리 과목이 와. 되면서 음. 제가 정체성에 굉장히 문제를 겪게 되었는데요. 예. 제가 이 학교에 와서 3년 동안 지낸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네. 그 제 내면이 우리 학생들이 오히려 거꾸로 스승이 돼서 어머. 제 내면이 얼마나 그 그렇습니까? 성장했는지 그거를 아시게 될 겁니다. 와, 특이하네요. 네.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수학이 가장 진짜 골치덩어리의 수학이었는데 네. 오히려 여기는 변두리 과목이라고 할 만큼 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다른 전문적인 네. 특성적인 것을 주로 네. 중점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6개 전공이 주요로 있고요. 예. 저희는 이제 수학, 국어, 영어, 수학이 일주일에 2시간씩 들어 있는데요. 네. 학생들에게 이제 그 네. 전공에 맞는 수학을 가르치면서 음. 또 인성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네. 그 6개 전공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었고요. 아. 그 인문고에서 어떻게 보면 수학교사는 굉장히 콧대 높은 선생님이고 일평생 수학만 가르친 어떻게 보면 네. 우물안 개구리로 살았다면 제가 이 특성화 고등학교에 와서 네. 제 자신을 좀 내려놓고 아이들을 그러셨구나. 이해하기 위해서 다양한 과목을 제가 네. 이해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국영수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당연하죠. 당연하잖아요. 매우 중요하고요. 그쵸? 네. 네, 가장 이 학생들은 수능은 안 보지만 NCS라는 그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보는 또 다른 수능 제도 같은 것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걸 거기에서 몰랐어요. 네, 기본 오히려 더 어렵다고 본다면 더 어려워요. 네, 전공에 그렇겠네요. 관련돼서 일상생활에 관련된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정말 이렇게 대전 도시과학고등학교에 근무하시면서의 제자들의 그런 관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인상적이면서도 뭔가 좀 잊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 뭐가 있을까요? 학생들과? 무척 많죠. 네. 많을 것 같아요. 여기 학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저는 뭐 근무한 학교가 상관없습니다. 네네. 근무를 20년 하셨다니 얼마나 네, 많겠어요만은. 맞습니다. 예. 네. 그중에 가장 인상적인 것이 있지 않을까? 가슴 속에 묻어놓은 추억이 하나 있는데요. 가슴 10년 속에? 전에 네. 그 세월호 사건이 있었을 때 저희 학생들이 제주도 수학여행 고등학교 네. 때 많이 가는 그거를 알차게 준비하고 진짜 흥분의 도가니였었는데 그때 뭐 전국의 수학여행이 거의 다 취소되다시피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그때 제가 열정이 너무 강한 나이에 네네. 교사였었을 때 음. 그 학생들에게 선생님은 교사로 있기 때문에 수학여행을 평생 여러 번 가지만 네. 너희들은 이렇게 시국을 잘못 만나서 수학여행을 못 가게 됐으니 네. 2월 달에 다 끝나고 뭔가 교육 과정이 끝났을 때 우리 반만 한번 여행 가면 어떨까 이런 무슨 공약 아닌 공약을 하게 된 적이 그러셨어요. 있습니다. 네. 근데 갔다 왔나요? 사실 진짜? 네. 어디로? 갔다 온 것뿐만 저희가 이제 울산과 경주로 1박 2일 그럼 선생님 반만? 네. 네. 그러면 그것도 학교에서의 그 어떤 단체 교육 과정 아니고 아닌데도 네. 불구하고 허락이 되나요? 그럼요. 그 출장 내고 그 적법하게 선생님만의 계획서 주관이네요. 그거는 정말. 내고. 좀 그건 유별난 행동이었죠. 사실 그때는 그게 궁금했습니다. 옆에 사실은. 담임 선생님은 좀 미워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만 이제 1년이 다 끝난 마당이었기 때문에 네. 그냥 묻혔죠. 봄방학과 함께. 네. 대단하십니다. 네. 그만큼 내 내 아이들의 사랑이 깊었기 네. 때문에 그랬을 것 같은데 네네. 그런 것이 가장 인상적이었다라는 말씀이네요. 네,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학교에 저희들이 여행 가서 그 편지를 10년 뒤에 우리들 네. 5년 뒤에 우리들을 편지를 써서 상자에 넣고 현재 그 학교 어딘가 지하에 저희가 땅을 파서 그 타임캡슐을 묻었습니다. 어머, 그러셨어요. 네, 그리고 그거를 아직 파헤치지 않았어요. 10년 안 됐나요?
그때가 2014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내년쯤 네. 되겠네요. 그리고 그 학생들은 아직도 음. 저와 이렇게 단체로 소통하고 네.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때 근무할 때 학교는 말할 수 없나요, 이름을? 말할 수 있죠. 대전에 있는 지족고등학교입니다. 지적고등학교. 네. 그러면 내년에는 그 제자들을 만날 수 있겠네요. 아마도 지금 그 제자들은 아주 네. 싱싱한 20대의 아, 파릇파릇한 나이여서 네. 과연 과거의 추억을 열고 싶을까요? 지금 네. 현실이 굉장히 재밌게 살고 있는 아가씨들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말 네. 특별한 선생님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네. 자, S님 이제 곧 스승의 날이 돌아오잖아요. 네. 자, 스승의 날이 돌아오면은 선생님도 선생님이 계셨잖아요. 그렇죠. 그죠? 선생님도 은사님이 있었을 것 같은데 정말로 어떤 인생의 어떤 삶의 지표가 될 수 있는 또 그런 은사님을 혹시 기억하고 있다면 누굴까요? 말씀 좀 해주세요. 저는 제가 수학 교사가 된 것이 네. 그 이제 초등학교 때도 물론 뭐 열심히 하는 모범생이었지만 음. 그 6년 동안 네. 만난 수학 선생님이 굉장히 기억이 남습니다. 아, 그 담임 선생님으로도 음, 수학 선생님을 많이 만났고요.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말 한마디 그리고 눈빛 그리고 제가 수학을 대했던 어떤 그런 사연이 네. 오늘날 제가 지금 수학 교사로 살아가는데 계속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예. 지금 저를 돌아보면서 그 교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 네. 새록새록 살면서 느껴지고요. 그러셨군요. 네, 중1 때도 네. 뭐 이름 말해도 되나요? 선생님 그럼요. 이름? 예. 네. 네. 남경숙 수학 선생님을 만났고요. 이 남경숙 선생님은 여자 선생님이시네요. 네, 이 선생님께서는 예. 그때 저희를 매로서 굉장히 엄하게 가르치신 선생님이었는데 그게 그런데도 근데 그 지금의 체벌 느낌이 아니고 그때는 뭐 당연한 거였잖아요. 네. 성적을 무조건 1등을 해야 되는 어. 그 선생님이셨어요. 예. 그 평가를 담당하신 선생님이었는데 예. 시험 보고 나면 다른 반 아이들보다도 먼저 채점을 해가지고 교실로 갖고 오세요. 그 정도로 네, 그리고 열정이 가득하셨네요. 네, 지난번 시험보다 더 맞았나 안 맞았나를 막 따지면서 떨어진 등수만큼 손바닥 때리는 아. 선생님이셨는데 그거는 정말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하기 위한 열심히 채찍이죠. 했어요. 예. 진짜 열심히 했고 음. 그랬는데 2학년 때 또 수학 선생님이 된 거예요. 담임 선생님이.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 방송에서 처음 말하는 어떤 사연이 있는데 네. 그때 당시는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주번이라는 있죠. 게 있었어요. 예, 예. 근데 주번은 선생님 방석을 빨아가지고 오는 그런 숙제가 있었어요. 숙제가 그러니까 그 주번의 활동에 네. 쓰레기통도 비우고 교무실을 처음으로 있었던 것 같아. 맞아요. 네. 그때 네. 당시에는 선생님 책상 위에 꽃도 좀 놓고 그렇지. 그래서 그 주번 돌아오는 게 굉장히 설렜어요. 평상시 네. 자주 못 가는 음. 교무실에 들어가는 거였는데 제가 중2 때 어떻게 보면 처음 방석을 가져와서 빨래를 했겠죠. 그런데 제가 뭘 넣냐면 거기에 그 락스 예. 세제를 넣어서 그럼 안 되잖아. 조금씩 빨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문외한이었던 거죠. 살림에는 어린 나이에 네. 그 락스를 넣어서 빠는데 이상하게 때가 안 빠지고 자꾸 흐리멍텅해지고 얼룩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붓고 하다가 결국은 방석이 어떻게 됐겠어요. 막 네. 다 물이 빠진 방석이 됐는데 제가 그날 한잠도 잠을 못 자고 밤새도록 이 방석이 말랐나 안 말랐나를 만져보면서 그랬겠어요. 그 아주 습한 하룻밤을 잤던 것 같아요. 자다 일어나서 그 빨래를 만져보면서 그리고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에 일찍 교무실에 가서 네. 선생님이 출근하시기 전에 그 방석을 축축한 방석을 네. 그 선생님 자리에 다시 꽂아놓고 그 다음부터는 고개를 못 들었어요, 제가. 근데 그때 선생님이 보시고 말씀 안 하세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얘가 실수했구나를 느끼셨겠죠. 근데 우리 네. 선생님의 지도법은 그때 침묵이셨어요. 아. 근데 저는 그때 내성적인 학생이었기 때문에 네. 그 날 이후로 네. 그 선생님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 그게 지금 오늘날까지 사실은 그 어떤 트라우마로 있는데 그러니까 그랬겠어요. 수학 시간에 칠판을 못 본 네. 거죠.
그때서부터 다 귀로 들은 거죠. 네. 모든 근데 수학을. 선생님이 그때 이제 무원으로서 네네. 이제 말씀을 안 하시는 것으로서 이제 그 해온 것을 봤을 때 네. 그 자체가 혼내지 교육인 것 않으신 같아요. 거죠. 맞아요. 네, 이렇게 빨아온 것만도 너무 고맙다. 그래서 죄송해서 제가 얼마나 수학 공부를 열심히 했나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계속 100점을 맞았고요. 그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계신다겠죠? 최종빈 선생님입니다. 최종빈 수학 선생님. 수학 선생님. 네. 지금 어디 계신지 모르시고요? 모르죠. 네. 근데 진짜 귀로 수학을 열심히 듣고 집에 가서 교과서로 10번씩 공부한 기억이 납니다. 제가 너무 죄송스러워서. 네. 근데 제가 용기가 안 나서 선생님한테 그걸 말씀드리지는 못했어요. 정말 네. 그 잊을 수 없는 은사님에 대한 그렇죠. 에피소드 또 기억 네. 이런 것들인 것 같은데 누구라도 청취자 여러분들 듣고 계신 분들도 선생님과의 어떠한 추억이 또 나름대로의 인상 깊었던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네. 이제 그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막 갑자기 막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들어요 지금. 네. 네, 이렇게 우리 세종문 브런치에서는 이렇게 수다도 가끔 떨어가면서 하는데 이 순간은 참을 수가 없을 만큼 선생님이 그립고 선생님에 네. 대한 생각이 가끔 드네요. 자, 그런데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은사님에 대한 기억은 그랬고 또 지금 현재의 장주영 선생님으로서는 네. 또 어떤 학부모들과의 관계도 좋았겠다 이 생각이 드는데 어떨까요? 뭐 학부모님들과의 관계는 제가 아이가 셋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예. 사실은 학생들을 자식의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네. 그 많은 심정을 이해하고요. 사실은 우선순위는 저에게 학생이 우선순위로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엄마 편이 아니라 학생 편 들어줘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렇군요. 그 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또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를 푸는 공간이 될 수도 있고 네. 또 결국은 학교에서 칭찬받거나 좋은 일은 집에 돌아가서 네. 자랑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자랑을 많이 하는 학생이 계속 잘 크잖아요. 맞아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작은 무언의 그런 선생님들의 어떤 행동들이 다 언어로 우리들한테 네. 이렇게 인생에 영향을 미치고 네. 어떤 죄송스러움도 결국은 수학교사가 되게 만들고 음. 했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네. 네, 학부모님들은 뭐 당연히 네, 그러셨겠어요. 이해를 해드리는 것이고 네.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또 수학 선생님이잖아. 수학 선생님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요. 네. 네, 정말로 수학을 전공하고 수학 교사로 가기까지의 네. 정말 어떤 뒤에서 또 학교 생활하는 데 있어서 선생님께서 어떤 많은 차지를 하셨지 않았을까 네, 이제 그런 맞습니다. 생각이 드네요. 네. 네. 누구든지 어떤 계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무용 선생이든 뭐 음악 선생이든 뭐 어떤 계기가 있어서 하게 된 것들 보면은 선생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우리 선생님도 그러셨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근데 또 학교 생활을 20년 동안 하셨잖아요. 근데 학생들이 마냥 모범생이고 마냥 착한 것만은 아니잖아요. 사춘기도 있었을 것이고 네. 그때마다 선생님께서 거쳐가야 되는 그 과정들이 부모님들도 힘든데 선생님들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저는 그걸 좀 물어보고 싶은데 어떤 과감한 행동들이 있잖아요. 돌발적인 네.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셨어요, 선생님? 일단은 그 과정은 그 제가 초임 교사였던 순간과 그리고 지금 20년 경험을 한 그 교사로서의 네. 행동이 네. 정말 저도 180도 다릅니다. 그 초임 교사일 때는 네네. 사실은 경험도 부족하고 또 사람에 대한 이해, 네. 아이들에 대한 이해를 못하던 시절에는 네. 뭐 위장병도 오고 또 뭐 광분도 하고 네. 또 언쟁도 일어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거의 그 학생들을 거의 이해하는 쪽으로 제가 마음이 많이 바뀌었고요. 그러면 학생들 네. 입장에 들어가서 같이 소통을 맞습니다. 하려고 하신다는 거죠? 네, 거의 100%. 네. 지도법 중에 하나가 예전에 그 방석으로 인한 최정빈 선생님 같은 경우는 무언으로 네. 하셨듯이 네. 선생님께서는 100% 학생들의 입장으로 들어가서 네. 가능한 한
지도를 한다. 학생들하고 싸운다는 느낌은 전혀 없고요. 싸운다는 표현을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때로는 또 학생들하고 언쟁도 벌어지고 매스컴에서 나오는 어떤 갑과 을 관계 네네. 이런 것도 맞는데요. 저는 이제 신조가 네. 살면서 많이 바뀌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사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 학생한테 굉장한 영향을 미친다는 걸 제가 느꼈기 때문에 네. 그 매일 저의 실천 과제가 있어요. 학생들에게 무조건 장점을 찾아서 말해주는 거. 예. 네. 뭐 손짓, 뭐 또 어깨를 만져서 이렇게 토닥인다든가 네. 위로해준다든가 학생들이 아무리 반항적인 그런 말을 해도 네. 그거를 긍정적으로 다시 받아서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해줬을 때 네. 그 변화를 제가 실험처럼 그리고 의무처럼 교생 실습하는 것처럼 실천을 했거든요. 예. 근데 학생들이 놀라운 변화를 하는 것을 정말 보고 그렇게 됐나요? 그럼요. 그리고 네. 얼굴과 눈빛이 예를 들어 불량스럽거나 또 가정 환경이 불우해서 학교에 와서 어떻게 보면 거친 행동이 나오기도 네. 하잖아요. 네네. 다른 데서 받은 분노가 네. 다른 데서 또 표출되는 것인데 그런 심정들을 좀 무조건 저는 일단 학생들을 이해해야겠다고 생각을 그렇군요.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말 여러 가지의 다양한 환경에 의해서 네. 모인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런 돌발 상황이 왔을 때는 그걸 나무라기보다는 가능한 대화로 하되 그 학생에게 100% 다가가서 네. 소통하고자 하는 데 중점을 주셨군요. 그렇죠. 일단은 네. 인성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학교에는 또 뭐 엄연하게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제도가 있죠. 징계의 제도. 네.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사무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은 그래야 있어요. 되겠죠. 네. 그렇군요. 그렇지만 일단 심정은 공감을 해주고 또 너는 좀 특별하다. 또 봐줄게. 네. 예외야. 너만 이런 걸로 학생들을 좀 꼬시는 거죠. 네. 네. 좋은 아유, 쪽으로 오도록. 네. 정말 우리 장정희 선생님은 마음이 일단은 따스한 것 같고 가능한 내 자식 같은 마음으로 학생들한테 다가가는 그거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에 관련된 얘기만 해도 하루 종일 해도 못다 할 것 같아요. 제가 질문지를 드렸더니 너무 많은 것을 써온 거를 제가 잠깐 보니까 완전히 소설책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사연도 많고 학생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려고 노력한다. 이거를 엿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이제 좀 들떠시죠? 네. 너무 조금 영광이에요. 괜찮죠? 네. 예. 자, 우리 여기서 노래를 듣고 한번 또 시작할까요? 자, 조덕배의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은과 이승철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두 곡 듣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가가면 뒤돌아 뛰어가고 쳐다보면 하늘만 바라보고 내 맘을 모르는지 알면서 그러는지 시간만 자꾸 흘러가네. 스쳐가듯 내 곁을 지나가도 돌아서서 모른 척하려 해도 내 마음에 강물처럼 흘러가는 그대는 무지개인가 뛰어갈 텐데 벌벌 날아갈 텐데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은 아이처럼 뛰어가지 않아도 나 뒤따라 떠나가지 않아도 그렇게 오래오래 그대 곁에 남아서 강물처럼 그대 곁에 흐르리 뛰어갈 텐데
바람처럼 그대 곁에 흐르리 뛰어갈 텐데 벌벌 날아갈 텐데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은 뛰어갈 텐데 날아갈 텐데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은 뛰어갈 텐데 날아갈 텐데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은 뛰어갈 텐데 날아갈 텐데 천번이고 다시 태어난데도 그런 사람 또 없을 테죠. 슬픈 내 삶을 따뜻하게 해준 참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런 그댈 위해서 나의 심장쯤이야 얼마든 아파도 좋은데 사랑이란 그 말은 못해도 먼 곳에서 이렇게 바라만 보아도 모든 걸 줄 수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난 슬퍼도 행복합니다. 나 태어나 처음 가슴 떨리는 이런 사랑 또 없을 테죠. 몰래 감추던 오랜 기억 속에 단 하나의 사랑입니다. 그런 그댈 위해서 아픈 눈물쯤이야 얼마든 참을 수 있는데 사랑이란 그 말은 못해도 먼 곳에서 이렇게 바라만 보아도 모든 걸 줄 수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난 슬퍼도 행복합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도 그대 웃어준다면 난 행복할 텐데 사랑은 주는 거니까 그저 주는 거니까 난 슬퍼도 행복합니다. 라라라라라라. 네, 세종문 브런치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중에
5월에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장주영 고등학교 교사님을 모시고 오늘 이렇게 같이 함께합니다. 오늘 스승의 날을 중점으로 청취자분들에게 어떤 짧지만 작은 추억을 회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장주영 교수님은 정말 자기 개발을 위해서 어떻게 잘 하고 가시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선생님은 학교에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제자들과의 소통 차원으로 어떤 인터넷 신문이나 그리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 글을 참 많이 기고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기고를 많이 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기도 하지만 어떤 특별하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어떤 취지에서 그렇게 많은 글을 쓰고 그 글을 기고도 많이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저는 한 40년 동안은 바깥 세상을 보지 않고 그 수학교사로서 살았다면 나머지 인생은 그 학생들에게 좋은 경험과 그 어떤 시대에 맞는 그런 것들을 들려주는 그런 특성화고 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많은 가능성들을 마음을 닫지 않고 또 세상과 소통한 거죠. 그것 중에 하나가 글이고요. 네. 글을 쓴다는 거는 또 공부도 많이 해야지만 누군가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대한 어떤 이해의 네. 도구로서 글을 기록하는 거고요. 또 그 글을 학생들과 나누면서 또 사회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네. 또 학생들을 위하는 글, 또 학교를 위하는 글, 네. 그리고 누군가 사람을 살리는 글을 쓰는 거를 제 나머지의 여생의 네. 어떤 목표로 잡게 되었습니다. 네, 사람을 살린 글. 네. 참 인상적이네요. 그러니까 학교 생활하기도 바쁘신데 늘 자기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다는 걸로 보이는데 그게 글 쓰는 거다. 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시도 잘 쓰시는 것 같고 이렇게 기고문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칼럼 비슷한 같은 그런 글도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평소에 선생님께서는 신조가 조금 남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평소 신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으며 또 교사로서의 특별한 또 어떤 시도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그 두 가지 좀 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네. 특별한 신조는 아니고요. 네. 학교 선생님들이 다 유능하고 예. 자기 개발을 분야별로 다 아. 하는 가운데 예. 저는 글을 쓰다 보니 알려진 것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그 글을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걸 쓰는 게 아니라 네. 제 삶의 경험 그리고 만난 사람들의 어떤 전문직 이야기를 네. 그 외부인 입장에서 쓰는 네. 거기 때문에 때로는 또 감탄에 의한 시로도 네. 발현이 되고 알겠습니다. 네. 네. 글로도 되는 그래서 것 같습니다. 이제 평소 살아가면서의 나는 항상 이렇게 할 거야. 어떤 신조 그런 것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일단은 저는 오픈 마인드. 오픈 마인드. 두 번째 예. 긍정. 긍정.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선생님을 자주 뵙지는 못했지만 오늘 이 시간을 같이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열정이 가득한 것 같고 또 따스한 마음으로 제자들을 자식처럼 사랑으로 이렇게 만나고 있고 지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훈훈하고 따스함을 네,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다음에 또 시간이 또 허락된다면 좋은 여러 가지의 사연으로 또 만나면 좋겠어요. 네, 너무너무 선생님 같은 분들이 우리 현재 학교에서 많이들 근무하실 텐데 선생님들한테 뭔가 같은 동료로서 한마디 이렇게 인사 좀 해보시면 어떨까요? 네. 스승의 날이 다가오는데요. 네. 그때 우리 선생님들은 가슴속에서는 약간 울림이 있어요. 네. 네. 그 아이들 보면서 기쁨도 누리고 또 아이들 가르치면서 친구보다 더 많이 만나면서 곁에서 배우고 성장하거든요. 네.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선생님들 모두 힘내시고요. 화이팅이고 미래 인재를 만드는 정말 아유. 멋진 분들입니다. 네, 좋습니다. 선생님이 신청곡 한 곡으로 이렇게 뭐라 할까요? 같이 즐길 수 있는 노래 뭐 없을까요? 가사가 참 좋은 제가 학창 시절에 듣던 음악 중에 하나인데요. 안치환의 내가 만일 신청하고 싶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정말 내가 만일 안치환의 내가 만일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하늘이라면 그대 얼굴에 물들고 싶어 붉게 물든 저녁 저 노을처럼 나 그대 뺨에 물들고 싶어 내가 만일 시인이라면 그댈 위해 노래하겠어 엄마 품에 안긴 어린아이처럼 나 행복하게 노래하고 싶어 세상에 그 무엇이라도 그대 위해 되고 싶어 오늘처럼 우리 함께 있음이 내겐 얼마나 큰 기쁨인지 사랑하는 나의 사람아 너는 아니고 이런 나의 마음은 내가 만일 구름이라면 그댈 위해 비가 되겠어 더운 여름날에 소나기처럼 나 시원하게 내리고 싶어 세상에 그 무엇이라도 그대 위해 되고 싶어 오늘처럼 우리 함께 있음이 내겐 얼마나 큰 기쁨인지 세상에 그 무엇이라도 그대 위해 되고 싶어 오늘처럼 우리 함께 있음이 내겐 얼마나 큰 기쁨인지 사랑하는 나의 사람아 너는 아니고 이런 나의 마음은 이런 나의 마음은 네. 이렇게 해서 안치환의 내가 만일 선생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참 따스한 노래를 또 이렇게 듣고 나니 더 훈훈한 분위기입니다. 자, 우리 장주영 선생님께서는 시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근데 시 중에 너와 내가 만난 이곳, 그리고 대통령의 미소, 거인의 진격, 뭐 등등의 시들이 많은데 특별히 생각나는 인상이 깊은 시가 또 있더라고요. 그게 별 그대 덕분인데 이걸 쓰게 된 동기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 네. 예. 이건 최근에 쓴 학생들을 보면서 제가 교육적으로 쓴 시인데요. 네. 별은 하늘에 우리가 만질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별을 따다 주마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데요. 예.
저 역시도 별이라고 여긴 저 멀리 있는 거를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신조대로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이유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별은 어떤 미지의 영역 그리고 새로운 그렇지. 경험, 예. 그거를 다 별로 비유를 했고요. 아. 그 두려움을 많이 갖잖아요. 우리 네. 교사들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그렇죠. 일반인들도 그 별이 차갑고 무섭고 높이 있고 따기 어렵고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한 발 한 발 가다 보면 결국 그 별을 만지거나 따거나 네. 우리 학생들에게 알려줄 수 있더라고요. 아유, 네, 그래서 그렇죠. 정말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별을 따다주는 존재가 네. 교사라고 생각합니다. 아유, 정말 네. 네, 정말 특별하신 것 같고, 혹시 시 등단하셨나요? 네, 문학회에 했습니다. 등단했나요? 네, 2년 전에 했습니다. 네. 어디 문학회에서 하셨나요? 문학사랑 아, 그리고 문학사랑. 문예 공론, 아, 네, 문예 수필과 시로 네, 어. 신인상 탄 적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어쩐지. 그러니까 이제 교직 생활을 하면서 아이들과 자식들, 제자들과의 관계성에서 굉장히 많이 묻어나는 그런 글감 같은데 문학 생활까지 같이 또 하신다니 참 좋네요. 자, 우리 그 별 그대 덕분에가 최근에 글인데 이제 이 시간쯤 되면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별 그대 덕분에 음악을 깔아준 상태에서 한번 낭독을 해드리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이렇게 바쁘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장주영 교사가 오늘 박기숙의 세종음악 브런치에 함께해서 너무 좋고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같이 이 시간을 통해서 본인들의 은사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보면서 별 그대 덕분에를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멘트를 이걸로 하고요. 음악은 스승의 은혜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낭독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 그대 덕분에 장주영. 우리 학생들 기살리는 일이라면 하늘에서 별도 따오련만. 땅 위에서 4개의 별 발견하고 두 손으로 주워 담았습니다. 별들은 차가운 줄 알았는데 참 따뜻하였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하늘의 별이 되려고 다짐한 날, 별을 던져 반짝반짝 작은 별, 진격하는 거인들 심장 속으로. 따뜻한 가슴은 빛나는 눈이 되어 모두가 별이 되게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안치환의 내가 만일 그리고 이승훈의 비오는 거리를 들었습니다.